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이나 외부에 흘리는 것을 피의사실 공표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강동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갑자기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은요, 지난 1월에 울산경찰청이 약사 면허 없이 약국에서 약을 환자들에게 지어준 한 여성을 구속한 뒤에요. 이 보도자료랑 범죄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자, 이에 울산지검은 이게 피해 사실 공표라면서 이 경찰관 2명을 수사하기 시작한 거죠. 자, 울산경찰청이 외부 전문가들에게 객관적인 의견을 받아보자면서 이 검찰에 요청을 했고,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경찰 피의 사실 공표 사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동안에 관행대로 해온 경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데 보통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 브리핑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다 피의 사실 공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법만 따지고 보면요, 기소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통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서 보도 자료를 내는 방법으로 기자들에게 알리고 이 실적 홍보를 해왔죠. 자, 그동안 이런 관행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점에서는 저희 언론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검찰도 중요한 사건은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소 전에 있는 사건을 언론 앞에 서서 브리핑하거나 한 적은 많이 없고요. 보통 기자들에게 수사 내용을 슬쩍 흘려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최근에 기소도 아직 되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죠. 예. 검찰은 보통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이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수단으로 이런 방식을 쓰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이런 관행들이 개선될 필요는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피의 사실 공표도요, 공표 금지도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엄격하게 이것을 보고 있는데, 자, 영국은 공소 제기 이전에 피의 사실을 흘리거나 보도하는 일체 행위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자, 독일도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언론에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외국처럼 좀 더 꼼꼼하게 손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표되는 것 자체는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인 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물론 뭐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우리 인권의식도 좀 더 높아져야 할 그런 시기가 왔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